첫 번째 노선은 부천 대장에서 홍대 입구까지 가는 대장 홍대선입니다. 자, 지금은 이 역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대장 신도시에서 원정역을 지나서 이렇게 홍대역까지 가는 거죠. 홍대 입구역까지.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은 대장 신도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분양가, 뭐 준공시기 이런 거 일단 다 떠나서요. 이제 교통 위치로만 보자면은 가장 이쪽이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이랑 정차역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것이 대장 신도시의 토지 이용입니다. 보시는 이제 붉은색 지점이 이제 상업지역이 되고요. 이쪽은 모두 업무지구, 뭐 산업지원용지도 있고 지식산업용지도 있는데 어쨌든 업무지구. 이 노란색이 전부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단독주택 택지라든지 이제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종 홍대 입구역에서 대장 신도시를 연결해주는 대장역이 이쪽에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랑 이제 이 부분이 정차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가장 이제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는데 GTX-D 노선을 타고 이게 지금 김부선이죠. 김용선이죠. 김부선에서 김용선, 촛불 시위에서 김용선. 어쨌든 여기서 타고 한정거장 내려가서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하나, 둘, 셋 정거장은 바로 용산역이 있고요. 그리고 원종 홍대선에서 쭉 가면은 바로 홍대 입구역까지. 그러니까 이 선으로 인해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홍대 입구역을 바로 갈 수 있고 B노선, D노선 타고 B노선 타고 바로 이제 용산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홍대 입구역과 용산 그리고 강남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강남까지는 약 한 40분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대장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강남까지 약 30분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 바로 앞에는 지금 오정동 휴먼시아 2단지가 있는데 마지막 거래가 지금 4억 6천, 그리고 뭐 2단지는 6억 4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두 번째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복정역을 연결해주는 역입니다.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은 유래과천선을 타고 쭉 오면 이제 복정역까지인데 이제 여기서는 과천 쪽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보게 되죠. 왜냐면은 이 선으로 인해서 여기 주암, 우면, 양재에 계신 분들이 그대로 타고 신분당선을 타고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신사노년, 신노년을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흥대하역에서 목동선으로 가는 신구로선입니다. 자, 제2구로선은 시흥대하역에서 이렇게 목동까지 이어주는 역입니다. 시흥에서 목동까지 15분 안에 도착하겠다는 목표죠. 원래는 45분 걸렸는데 45분에서 15분.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일단 목동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 5호선을 갈아타고 이 한정거장 지는 까치산역까지 가가지고 2호선 타고 이렇게 갔어야 됐는데 이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밑으로 양천구청역으로 가서 2호선 타고 강남으로 갈 수 있다. 양천구청에 계신 분들도 여기서 목동으로 바로 가서 여의도로 갈 수 있다. 온수에 계신 분들도 신구로선을 타고 가서 양천구청역에서 바로 강남으로 갈 수도 있고 목동에서 여의도로 갈 수 있다. 지금 7호선을 타고 부천에 있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강남에 가려면 7호선에서 대림에서 갈아타고 다시 강남으로 갔어야 되는데 온수역에서 바로 목동으로 가서 여의도로 갈 수도 있고 바로 양천구청에서 2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 시흥대학 근처에 계신 분들은 원래는 이제 서해선 타고 이렇게 가서 뭐 GTX 이제 B가 요렇게 생기거든요. 요걸 타고 여의도 용산을 가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것 타고 한번 가서 바로 목동에서 여의도를 갈 수도 있다. 첫 번째는 목동이 편해졌다. 부천시는 기존에 지하철 노선이 하나도 없었던 옥길 지구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여의도 출퇴근의 배후지로 만들어줄 수 있다. 시흥은 신구로선의 종점인 시흥대하역에서 목동역으로 환승한 후 여의도까지 가면 시간이 한 30분밖에 이젠 안 걸린다. 자, 다음은 제2경인선으로 불리는 청학에서 노원사까지의 역입니다. 자, 청학에서
신현수, 논현, 서창, 신계, 은계, 옥길 이렇게 해서 노은사까지 가는 건데 옥길에서는 지금 신구로선이랑 연결되죠. 이 제2경인선이 옛날부터 이거를 수건 사업이었어요. 이것도 제2경인선도 이미 근데 BC 1.0을 넘어가는 그 타당성을 검토를 했는데 예비 타당성이 넘어갔기 때문에 빨리 생기는 역 중에 하나입니다. 30년까지의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 역이 아마 예타는 제일 빨리 넘어가고 착공도 제일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입니다. 청학역에서 인천에서 광명 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역인 거죠.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은계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은계 지역은 신구로선을 타고 강남으로 갈 수 있다. 2호선 이제 양천구청에서 갈아타고 강남으로 갈 수 있다. 은계역에서는 신천으로 가서 서해안선을 타고 부천 종합운동장 가서 용산으로 갈 수 있다. 인천에서 이제 광명이나 구로 쪽으로 연결해 주는 게 제2경인선의 목표였는데 좋아지는 지역이 은계 쪽이나 특히 서창역 쪽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카드라 소문 많은데 여기도 대강에서 한번 검토됐던 지역입니다. 해달라고. 이쪽에 지역이 생겨야 된다. 왜냐면 서창 2지구가 있잖아요. 서창 2지구 정부에서 정해놓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이 뭐 교통을 연결해주지 않으면 되게 좀 허망하겠죠, 그죠? 그래서 서창역도 반드시 연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은계지구는 21년 12월 31일까지 88,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부천 옥길지구는 24,000명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지구다. 그래서 이 계획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여기 이렇게 들어서야 된다. 얼핏 보면 그냥 모두 배드타워만 연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부천도 그렇고 옥길지구죠. 부천 옥길지구도 그렇고 은계지구도 판교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희선 타고 내정거장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GTX-B를 타고 두 정거장 가면 여의도로 갈 수 있고 옥길역에서 같은 곳에 이제 역이 생길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부천 옥길역은 더블역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구로선을 타고 다섯 정거장 가서 양천구청역 2호선에서 1번 한 번 갈아타고 신도림에서 타면 이제 강남까지 14정거장입니다. 그러면은 내비상 33분 걸리는 거죠. 거기다가 10분 정도 더 하면은 한 43분 정도. 어쨌든 강남까지 바로 갈 수 있다 라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 배드타운 연결을 하냐 아니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별내 별가람, 그러니까 별내선 연장선이라고 불리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가람역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해보는 지역이 별내 별가람역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4호선인 별내 별가람역 그리고 별내역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별내 별가람역 사람들은 원래 강남으로 가려면 뭐 지하철로는 여기서 4호선 이제 연장선이 확정됐죠. 그걸 타고 창동에 가서 GTX-C 노선을 타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갈아타야 됐었는데 이제 이 역이 생김으로써 바로 GTX-B 노선을 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고요.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은 별내 별가람역. 지금 별내 별가람역에서 별내역까지 아파트 가격은 비슷합니다만 별내역이 조금 더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별내역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득 볼 게 없죠. 별내역에서 별가람역 가서 뭐 4호선 연장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요. 근데 별내역은 남양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지하철을 타고 들어오려면 서울에서 남양주로 들어오려면 이 GTX-B 노선을 타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별내역에서 별가람역을 연결해 줌으로써 별내 별가람역은 이 분당선을 탈 수 있다. 분당선을 타고 이쪽으로 쭉 이동할 수 있다. 이게 8호선 별내선을 타고 연장된 것을 타고 쭉 이제 강동 뭐 이렇게 해서 석촌 이렇게 해서 쭉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의 핵심은 별내역에서 이거를 타고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뭐 한 번 갈아타냐 두 번 갈아타냐 뭐 이거 차이이겠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이제 수혜를 보는 지역은 바로 왕숙지구가 되는 거죠. 왕숙지구는 제가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왕숙지구에서는 바로 강동으로 갈 수 있는 연장선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역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왕숙신도시 남양주에서 강동을 이어주는 선인데요. 이것 때문에 요즘에 그 왕숙지구를 받고 싶어서
남양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사이기도 하고요. 자, 이 남양주 왕숙 1지구가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인데, 강남역에서 70분 정도 걸리던 것이 이제 45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남양주에서 강동까지는 원래는 64분, 1시간 넘게 걸리던 게 14분으로 대폭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사 강일지구 같은 경우는 미사 강일지구 같은 경우는 12정거장 지나면 바로 종합운동장 2호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18분 정도가 단축이 되고 여의도까지는 10분 정도가 단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부에서 7번째로 선보이는 것은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입니다. 인천 서구에서부터 고양 일산 서구까지 내용입니다. 약 18.5km. 역시 이것도 이제 1조 원이 넘는 공사인데 이쪽에 있는 이제 검단부터 시작을 해서 인천 서구부터 이어져서 쭉 이 역들을 올라가서 이제 일산까지 이어주는 노선이 됩니다. 인천 서구부터 시작해서 일산까지 이어주는 노선인데요. 여기에 키포인트는 이쪽에 있는 분들이 GTX D 노선을 타거나 킨텍스 역까지 와서 GTX A 노선을 탄다.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독점역 인천 2호선 연결돼서 올라오면 검단역에서 한번 갈아타고 GTX D 노선. D 노선에서는 바로 서울여도 용산을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걸북역, 걸포 북변역인데 이제 여기서도 골드라인을 타고 바로 김포공항으로 갈 수 있고 김포공항에서는 또 이제 서해선을 타고 갈 수 있죠.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은 인천에 이제 밑에 계신 분들이랑 감정 요 근처에 계신 분들, 불로 감정에 계신 분들이 가장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주옆 후곡에 계신 분들이 좋은 소식이 되겠죠.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여기도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역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역을 발표하지 않았고 사업이 괜찮은지, 그리고 이쪽에다가 역을 세워도 크게 이제 손해보지 않는지, 지하철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손해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대도시강역위원회를 통해서 함께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도 이게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림이 왜 이렇게 돼 있고 어느 선과 걸쳐져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자가 질문했더니 큰 의미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일수록 정차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도시강역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곳이 나중에 지하철역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가격이 정말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싼 가격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알아보셔서 아직 차익을 보시고 들어가실 수가 있고, 나는 확정이 완전히 된 다음에 끝나고 돈을 주고 들어가겠다 해도 보통 지하철역이 생기고 나서도 교통이 진짜 편하다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또 올라가요. 실제로 정말 안전하게만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으로는 고양 은평선입니다. 그러니까 세절부터 고양시청까지 가는 건데 이것도 13.9km입니다. 1조가 넘게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고양시청부터 세절. 자, 고양시청부터 지금 이렇게 쭉 파란색, 보라색인가요? 노선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수혜 지역은 역시 창릉 3기 신도시가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수혜를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인데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고양시청에 계신 분들이 더 타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강남을 가려면 여기 정차역이 없어요. GTX A 노선 정차역이 없기 때문에 대곡역을 갔다가 바로 쭉 3선까지 갈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고양시청역에서 대곡역까지 간 다음에 바로 3선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제일 수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화정지구 있는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수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창릉 이제 2역이랑 3역 이쪽에서는 이 노선을 타고 가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지만 그래도 이것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서부권 급행철도, 다른 말로 GTX-D, 다른 말로 김부선, 다른 말로 김용선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김포입니다. 김포 장기역부터 검단, 계양, 대장역, 그 다음에 부천 종합운동장역 해서 김포부터 부천까지 김부선 했다가 원래는 이제 강남까지 이어주지 않겠냐라고 머리도 깎고 했었죠. 하지만 결국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너무 거세지자 그래 그러면 장기역부터 한 번에 갈아타지 않고 바로 용산까지 갈 수 있도록 GTX B 노선 통로를 이 노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김포부터 용산까지 김용선이 된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시간이 별로 다르지 않다면 그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TX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GTX D 노선, 이제 김부선이 아니라 이름이 바뀐 김용선이죠. 여기 서부권 급행철도를 타고 김포에 계신 분들은 용산까지 진짜 뭐 한 3, 40분 내로도 갈 수 있게끔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검단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얘기했던 연장선을 타고 GTX-A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강남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용산과 강남이 정말 가까워졌다. 대신 이제 검단역에서 갈아타는 연장선들은 좀 쉽지가 않겠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김포에 계신 분들은 서울 용산 그리고 목동도 이제 갈아타는 노선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졌다. 그 중간중간에 지금 이런 역들 요 사이에 있는 이런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아파트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제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장기역부터 계양역을 지나서 서울역까지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GTX D 노선을 타고 계양역까지 8분 만에 옵니다. 그리고 계양역에서 서울역까지 공항철도를 타고 급행화 시킨다고 해요. 그러면은 장기역부터 서울역까지 한 30분 정도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를 타고 용산역까지는 직결됩니다. 환승하지 않아요. 28분 만에 올 수 있죠. 그리고 걸변역, 걸포북변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2호선 연장선을 타고 8분 만에 킨텍스역으로 와서 GTX A 노선을 타고 삼성역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 29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제 김포에서 강남까지 갈 때는 장기역에서부터 GTX D 노선 타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내려서 거기서 GTX B 노선 타고 서울역까지 와서 서울역에서 삼성역으로 가는 GTX A 노선을 타면 한 35분 6분 정도의 김포 강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10번은 송파 하남선입니다. 오금부터 하남시청까지 약 12km, 1조 5,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 그림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가장 원본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연장선이 가밀, 그 다음에 2역 교산지구 지나서 하남시청역까지 가는 건데 하남시청역은 더블 역세권이 된 거죠. 5호선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하남연장선을 타고 가밀지구를 지나서 갈 수도 있다. 자, 3호선 하남연장선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어져 있는 주황색 선이 하남시청역에 닿아 있고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 수서역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4정거장, 5정거장만 가면은 바로 수서역에서 GTX A 노선을 타고 한 정거장 훅 가면은 바로 삼성역에 갈 수 있고 여기서 C 노선을 타고 왕십리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핵심 지역은 교산 신도시가 됩니다. 하남시청역은 5호선을 타고 이제 바로 강동, 천호 쪽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10번은 위례 삼동선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 위례 삼동선. 이 번호는 국토부에서 7월 5일에 발표했던 보도자료에서 번호 매겨놓은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자, 여기 삼동은 그동안 이제 경강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서 판교 쪽으로 갈 수가 없었죠. 동탄이나 판교 쪽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거의 한 번에 연결됩니다. 정차익이 중간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례에서 연결이 되면 위례 쪽에서 있는 선을 타고 바로 수서 쪽으로 연결이 돼서 GTX A 노선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정차역이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냥 한 번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례 중앙역에서 바로 복정 수서 쪽으로 가서 수서에서 한 번에 삼성역을 간다든지 이제 동탄, 판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삼동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지금 개발 예정하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결이 되면서 물론 이제 바로 옆으로 GTX 노선을 바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삼동 초, 중 통합학교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개발지구가 많이 생기면 여기에도 강남으로 갈 수 있는 선이 길지 않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으로 되어 있는 분당선 연장입니다. 이제 기흥부터 오산까지 16.9km, 역시 1조 6천억 정도의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오산부터 기흥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발표 당시에 참 그리고 세교지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세교지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확정 노선에는 세교지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리가 좀 안 돼요. 예산한 거랑. 어쨌든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은 당연히 이제 오산이 되겠죠. 동탄에 계신 분들은 GTX A 노선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고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 선을 타고 가서 GTX A 노선을 타고 삼성으로 그냥 바로 직결될 수 있으니까 동탄에서 삼성까지 가는 데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걸리잖아요. 자, 다음은 대화 금능인데요. 14번째라고 이제 적어 놓은 이 금능역에서 쭉 내려와서 대화역까지입니다. 금능부터 운종호수 행복센터역, 그 다음에 대화역 이렇게 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능에서 왜 이렇게 이어주냐, GTX A 노선으로 바로 가면 훨씬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운정 신도시 주변에 계신 분들만 해도 정말 많습니다. 운정호수역이랑 행복센터 역이 추정입니다. 확정역이 아니라. 근데 이쪽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은 바로 요 근처에 있는 운정지구가 되겠죠. 대화역에서 쭉 내려가서 갈아타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 대곡역에서 갈아타는 건데 연장선 2호선 고양 연장선을 타고 킨텍스역에서 타면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15번째 생기는 곳이 이제 호매실 봉담인데 여러분들 자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봉담자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호매실 봉담 한 정거장만 가면은 바로 GTX B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 바로 가서 GTX C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봉담에서는 봉담역을 지나서 여기 호매실역에 도착하면은 바로 GTX A 노선을 타고 동탄 삼성 쭉 바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봉담에 계신 분들이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번 신분당선에서 서북부 연장선, 이게 이제 용산 삼송선이라고 하는데 뭐 삼성에 계신 분들은 삼성 용산선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역시 20km고 1조 8천억, 거리에 비해선 공사비가 좀 덜 들어가는 걸로 보아서는 삼성에서 이제 용산역까지 거치지 않고 이어줄 것 같고요. 삼성에서 올라가려면 뭐 지추, 구파발, 연신내에서 뭐 불광독번, 홍대, 무학 이렇게 쭉 이제 삼성이 어디 있냐면은 연신내에서 조금 위로 가다 보면 삼성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역 갔다가 바로 삼성으로 갈 수도 있고 서울역과 연계가 되면 A 노선으로 삼성에서 삼성역까지 20분대로 가능해집니다. 이 선은 사실 2018년도에 나왔던 건이었는데 추진하자 했는데 2019년 6월에 BC 0.86에 나와서 무산됩니다. BC는 이제 타당성 검토하는 건데 이거 한 거보다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온다 그래서 무산됐다가 사업성보다는 교통의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거의 확정이 됐죠. 자, 이상 7월 5일날, 7월 6일날 이상 7월 6일날 국토부에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이라고 5년 동안 2021년에서 2025년 동안은 대도시광역위원회랑 심의 의결란 확정된 자료입니다. 물론 조금 더 이제 뭐 여러 가지 안건을 거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GTX A 노선, C 노선, B 노선 여기에 있는 29가지의 선을 새로 발표한 것들을 모두 선 하나하나 웬만하면 짚어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 그리고 어떤 아파트가 궁금해요 이런 것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고맙습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